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대학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단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한동훈 초창기 재정적인 혼란과 대학 운영권을 지키기 위한 정말 사투죠. 투쟁을 겪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대학의 비전에 대한 충분한 묵상, 밀도 있는 공부의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초창기에 95년도에, 저 98년도에 제가 안동에서 첫 강의를 했는데 97년도에 이제 안동의 패컬티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그 요식 절차를 거치고 97년 1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3년 전인데 그 3년은 늘 굉장히 전설의 고향과 같이 늘 그때 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많이 걸 확인하고 좀 도굴도 해보고 이렇게 발굴도 해보고 또 해보기도 하고 짐작도 해봤는데 제 결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앞에 오신 분들의 수고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이모티브한 패키지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는 뭐 굳이 하나님의 뭐 이런 걸 얘기 안 하더라도 설명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처음 시작했죠.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학생도 많지 않아요. 7,300명이 아니에요. 400명. 선생들은 지금보다 적었지만 훨씬 일대 교수 일대 그 학생 수는 상당히 적었다. 그러니까 뭐 짐작이 되지요. 그 밀도 있는 교재, 울컥한 어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대학 혹은 대학의 성격이 뭐고 대학의 역할이 뭔가를 깊이 이렇게 나누고 난상 토론도 있고 뭐 막청 토론도 하고 이런 서로에다 마각이 드러나 이런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던 중에 뜻을 같이 하는 일단의 교수들이 1998년 1월 14일 한국신학의 통합을 위한 첫 독해 모임을 갖게 됩니다. 각 주에는 이제 누가 왔다 이런 얘기 했어요. 첫 모임에 모인 교수가 13명이에요. 불러주세요. 불러드릴까요? 박진환, 존칭 생략, 김명현, 김영년, 김현종, 서병선, 송성규, 용환기, 이재혁, 정상모, 한윤식, 현창기. 가나다 순입니다. 제 이름은 없죠? 네. 저는 이때 막 하루에 4시간 동안 강의를 하느라고 여기 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 4시간 강의를 했는데 4시간 준비하고 4시간 강의를 했어요. 매일. 첫 감독 교재가 저겁니다. 리차드 미들튼하고 브라이언 왈시가 쓴 Transforming Vision. 그리스도인의 비전. 여러분 다 읽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책을 읽지도 않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동에 왔다는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대학의 그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선배 가운데 9학번 가운데 지금 그걸 읽고 왔어요, 학교에.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 책 있는지도 모르고 오셔서 감독하면서 그때 읽어요. 여러분 선배가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책을 읽고 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기독교 대학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 앞에서 울던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저에게 많은 어떤 가부와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어쨌거나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과 기독 학문 수행을 위한 기본 도서와 자료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매주 토요일, 주로 토요일이었는데요. 혹은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모였어요. 이거 자체가 조금 바깥의 사람들은 놀라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이 매주 모인다고 놀라는 표정 가운데 굉장히 좀 이렇게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고 표정이 제가 그 예민하거든요. 하여튼 그때 이렇게 매주 모였어요. 제가 98년도 3월부터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분은 99년 교수님도 99년이신데 하여튼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홍길동식으로 또 오셨다 나왔을 때 초창기에도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강 형식으로 초청 강연이 비경기적으로 진행되었고 1999년을 전후로 제기된 이때 이제 내 사랑 한동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한동의 정체성 논란이 참 또 학생들을 통해서 교수들은 행복한데 학생들은 이제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은 독해와 토론 유지의 진행에서 한동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이제 갖게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2000년부터 매 학기 가을 학기 4월간 한동 기독교 세계관 대회를 개최했어요. 이게 이제 2003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뒤에는 왜 안 됐는지 뭐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방학에 부정기적인 교수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컴퓨터에 그 자료가 쫙 있는데 하여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으로 기독 신앙의 실천과 적용을 이제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정규 교과 과정에 기독교 세계관 2학점, 지금 2학점 아니에요? 학문과 신앙 2학점을 설치해서 팀 강의, 모든 강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양희성 선생님께서 그 중요한 부분을 계속 13학기째, 13학기째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럼 1910년 지금 11월 현재는 뭐냐? 뭐 이건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얘기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2010년. 내가 뭐라 했어요? 2010년. 예, 그때도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예, 그 김이 예, 하여튼 뭐 이게 이제 회고를 하면서 그냥 그때 왜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학문과 신앙의 관계 지음의 성찰의 결과로 우리 대학이 지금 형성된 게 아니고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되고 나서 그 관계 지음에 대한 공부와 성찰이 시작된 거예요. 일종의 이게 back formation이에요. back formation. 우리 어휘가 만들어지는 것 가운데 그 back formation 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어휘가 이렇게 말이 주어가 되는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보통은 teach라는 동사가 있으면 ER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teacher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teacher가 있으면 두 단어 중에 먼저 있는 건 teach예요. 거의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이 나오는 건데 역성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editor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edit하고 editor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학개론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에디터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디터라는 단어를 보면서 뒤에 OR이 ER하고 OR 그걸로 생각을 해서 에딧이라는 단어가 있겠거니 하고 에딧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명사가 먼저 있고 동사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에딧이라는 동사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부활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원래는 동사보다 resurrection이란 부활이라는 명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 resurrect라는 동사가 나중에 생겨요. 근데 그걸 역성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그 back form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동의 지금 이 학문과 신앙, 이게 통합, 학문과 신앙, 요즘 통합이라는 말을 점점 쓰기가 이제 싫어지는데 어떻게 중요한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 그러면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원래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인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합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운동성을 지닌 표현인데 이게 백포메이션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에디시나 에디터는 어휘를 풍성하게 하고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임이 되어 있는 어휘가 되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은 백포메이션, 굉장히 역성법적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 가도 서울 가면 안 되지 사실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태생적이고 지금 상황적인 것이 그런 역성적인 상황이라 이게 많은 한계를 그 자체로 많이 주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는 제가 이 역성도 형성의 한 꼭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게 생각을 애써서 좋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는 연구, 교육, 봉사 이 세 개 축이
각각 분리돼 있어요. 대립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사망 분리 뭐 이런 말이 가능할 정도. 이양 대립이란 말이 그나마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별개의 항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 교수들 아래에 있죠 주로. 그래서 뭐 연구와 교육과 봉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면 대학이 하는 봉사는 사실 연구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대학의 고유한 기능을 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착각인 거죠. 그리고 그 착각은 그냥 개인적인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소명 수행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다. 지금 이 사망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연구 좋아하는 교수, 강의, 그리고 연구도 얘기하고 꼭 교육에 꼭 연결이 되는 어떤 강의 연구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나는 뭐 연구도 잘 못하고 교육도 뭐 시원찮으니까 나는 그냥 이 선교 혹은 봉사 이 차원으로.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노타치 그리고 서로 뭐 좀 존중합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 그런 담론들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대학의 소명과 역할의 이해가 그러니까 몰이해 혹은 오해에서 온 것일 거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학문과 신앙 연구소나 학문과 신앙의 운동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망 대립 대신 사망 분립 구조를 빨리 이렇게 좀 기경을 해야 된다.